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시장이 상승할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측면은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에 발표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일각에서 이제 2% 목표 인플레이션은 옛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록에서는 강력하게 2% 인플레이션으로 회귀하겠다는, 다시 말해 물가 상승률을 2%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기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폭등하던 중 5% 부근에서 쌍고점을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물론 2%와의 거리는 아직도 상당히 멉니다. 이번에는 통화량을 보겠습니다. 돈의 양이 많아질수록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돈을 풀어버렸습니다. 이후 긴축에 들어가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파란 선으로 표시한 평균 기울기는 상당히 급합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한 정상적인 기울기로 회귀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물가 측면에서 금리를 내릴 요인은 아직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경기 침체입니다. 침체가 온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무지막지하게 실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았던 나머지 그래프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만 떼어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의 그래프인데 전혀 상승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022년 내내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있어서 그런지 지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이라는 수치 아래로 내려오면 침체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막 이를 붕괴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경기 침체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아직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연준의 스탠스 변화입니다. 연준이 금리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은 주가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근 40년간의 미국 S&P 500 지수와 금리를 함께 도시한 그래프입니다. 금리 하락이 시작되는, 즉 피봇을 한 직후의 구간을 노란 음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970년대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금리 인하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을 멈추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물가가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023년에 금리 인상을 멈출지언정 금리 인하는 요원합니다. 둘째,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경기 침체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지만 만약 선제적으로 인하한다면 이는 시장의 악재가 될 것입니다. 금리 상승을 멈출 때에 시장이 반짝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작 인하를 시작하면 시장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저는 2023년 시장은 횡보하거나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2023년이
주식 매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2023년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3년 주식을 산다면 어떻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